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3번째 상속으로 클래스 확장하기 부분에 대해서 요약 맛보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역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상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C샵 이후로 우리가 C샵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상속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미 단넷에 내장되어 있는 많은 어떤 클래스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상속을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 가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의 상속이란 단어하고 동일한 프로그래밍 세계의 상속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제가 원래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슬라이드로는 딱 한 장만 표현하고요. 바로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클래스 확장하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몇 가지만 한번 단계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이 한 장만 딱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C샵에서 클래스와 클래스들 간에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로, 그리고 부모 클래스는 다른 말로 슈퍼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또는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기본 클래스 이렇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발음할 때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기본 클래스 다 동일하다. 어떤 역할을 한다? 부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부모 클래스는 특정 클래스에게 상속을 부여해 줄 클래스 용도로 쓰고요. 일반적으로 공통 기능을 모아놓는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는 다른 말로 서브 클래스 또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파생되다, 즉 파생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식, 서브, 파생 클래스. 일반적으로 특정 형식에게, 특정 클래스에게, 특정 인터페이스에게 상속을 부여받는 타입이다, 형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일단은 상속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 정도만 정리해 놓고요. 단어만 부모, 슈퍼, 베이스, 기본, 그 다음에 부모 자식, 서브, 그 다음에 파생 클래스, 기본 클래스, 파생 클래스, 이러한 단어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으로 클래스를 확장, 익스텐드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영어 단어로 inheritance라고 하고요. 이거 관련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제 강의 소스로 들어왔고요. 강의 소스에서 상속은 43번 폴더에 제가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폴더 이름이 틀려졌네요. 지금 눈에 떴네요. 아닌데? 가끔 이럴 수도 있어요. 오탈자가 지금 보였네요. 인헤리턴스, 자, 단넷 솔루션, 단넷 프로젝트의 인헤리턴스 폴더에 상속 관련된 예제들이 15개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순서대로 한번 학습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43번. 상속에 대해서 제가 한 줄 정의를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기능을 다시 사용, 확장 및 수정하여 자식 클래스로 만들기.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사용 또는 이미 있는 기능을 확장 또는 이미 있는 기능을 새로운 기능으로 수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즉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해서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일단 한 줄로 이렇게 정해 놓고요. 한 개 예제 만들어가면서 단계별로 만들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참고적으로 43번, 44번, 45번은 상속과 인터페이스까지는 다 같은 선상에서 단계별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 할까요? 상속 관련해서 inheritance 데모 있으니까 노트라고 최상위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곳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네임스페이스 쓰도록 하죠. 그리고 기본 코드 이렇게 두고 단넷의 인헤리턴스 노트를 시작 개체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DOT 단넷의 인헤리턴스 노트.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시 클래스 중에서 제일 좋은 클래스는 카 클래스입니다. 저한테는요. 자, 카 클래스 만들어 놓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heritance .inheritance 노트에 메인 메서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샵은요, 모든 클래스들이 내부적으로 부모 클래스인 최상위 클래스인 C조라고 할까요? C조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모든 기능을 상속받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모든 클래스는 뒤에 요만큼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럼 뒤에 콜론 오브젝트 형태대로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다.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모든 기능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이만큼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콜론 오브젝트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요, 제가 마우스 컨트롤 버튼 누르고 얘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클릭 들어가 보면 퍼블릭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러이러한 메서드들을 정적 메서드가 2개 정도 눈에 띄네요. equal 메서드, reference equal 메서드가 2개 정적인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getType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toString 메서드라는 게 있네요. toString 메서드는 모든 타입 .toString 하게 되면 모든 타입, 모든 형식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toString 메서드를 지정했을 때 문자열로 클래스 이름을 출력하더라. getType도 몇 번 사용해 본 것 같고요. 이러한 기본 멤버들이 몇 개 있네요. 얘네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면, 여기서 잠깐 보면 카 클래스에 점 찍으면 equal하고 reference equal이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기능이냐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2개의 멤버가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카 인스턴스를 잠깐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 이름 개체 점 찍었을 때 equal get 해시코드 getType toString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equal get 해시코드 getType toString 같은 퍼블릭 메서드가 역시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은 기본 이름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모든 클래스들은 알게 모르게 뒤에 뭐가 콜론 오브젝트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더라. 자, 그러면 여기도 붙여도 되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클래스 퍼블릭 현재 코드에선 생략 가능하지만 붙여놓고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모든 클래스는 뒤에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이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그럼 이렇게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모든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클래스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 클래스에는 카 클래스를 자동차 클래스를 상속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츠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벤츠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뭐를 자동차 클래스로부터 상속하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카 클래스는 약간의 어떠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설계도 입장인데 설계도이면서 다른 클래스한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한다. 그러면 공통 기능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요. 이런 모양이면.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 더 만들어줘요. 퍼블릭 클래스 이번에는 테슬라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역시 자동차 클래스로부터 어떤 기능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부모, 자식 형태대로 어떤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벤츠 클래스와 테슬라 클래스가 있다. 그럼 얘네들 둘 다 동일하게 고라는 이름의 메서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카 클래스를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퍼블릭한 반환값이 없는 또는 반환값이 있는 메서드 구현해도 되는데 지금은 상속 단어, 이 콜론 모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제가 따로 인트라든가 따로 어떤 반환값 쓰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도 매개 변수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if문하고 포문은 if문 사용법, 포문 사용법 앞에 부분 있잖아요. 제어문 이미 익숙하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시면 제 강의의 알고리즘 파트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if문, 포문에 대한 사용법이 좀 아쉽다 하면 해당 파트 더 복습하시고 더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현재 43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쭉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고 메서드도 제가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줄로만 뭔가 설명할 거니까 계속해서 화살표 연산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면 달리다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러면 카 클래스에는 부모 클래스 역할하는 카 클래스에는 고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한 줄이지만 적어도 고 메서드, 적어도 자동차라면 달리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가 1000줄짜리 코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벤츠 클래스하고 테슬라 클래스는 어쨌든 공통 기능은 어디다 만들어 놓고 부모 클래스인 카 클래스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콜론 기호를 사용해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오늘은 조금 코드 작게 해놓고 쓸게요. 메인 메서드에서 벤츠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벤츠 소문자는 new 괄 호열구 닫고 해서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바로 할게요. new 벤츠 클래스의 인스턴스 만들어 놓고 점 찍으면 뭐가 노출이 된다? 고 메서드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만 보면 벤츠 클래스만 보면 아무런 멤버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블릭한
멤버인 고 메서드가 어디에? 카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카 클래스, 얘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 벤츠라든가 테슬라는 현재 예제에서는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부모, 자식, 기본, 파생, 슈퍼, 차일드 등등등, 페런트, 차일드, 부모, 자식, 또 뭐 있죠? 기본, 파생,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벤츠 클래스에는 따로 멤버가 없었지만 점 찍었을 때 나머지는 고 메서드 말고 나머지는 어디로부터 상속받은 거냐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겁니다. 얘가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또 상속해 준 거니까. 그래서 점 찍었을 때 보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얘네들 나온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얘네들 기능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의한 거는 고 메서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 달리다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new 테슬라 클래스의 인스턴스 만들어 놓고 점 찍음 역시 마찬가지로 고 메서드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두 번 달려주겠죠. 실행시켜 보면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자, 그러면 여기서 달리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달리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클래스들 간의 상속 관계를 보고자 한다. 그럼 앞에 있는 게 서브 클래스고요. 뒤에 오는 게 베이스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앞에 있는 게 차일드 클래스. 테슬라가 차일드 클래스인 거고, 뒤에 오는 콜론 다음에 오는 게 페어런트 클래스인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걸 표현할 때, 부모 자식 간에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차일드 클래스는 extens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씁니다. 이렇게. C샵은 콜론 기호를 쓰고요. 자바와 같은 다른 언어는 extens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 일반적으로 공통 기능을 많이 넣어놓고요. 자식 클래스에는 자식 클래스에 맞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열거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한 enumeration, enum을 하나 만들겠다. 예를 들면 car typ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ar type 열거형을 만들어 놓고요. 열거형에서는 그냥 전기자동차 대 내연기관 자동차로 EV 또는 ICEV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두 개. 잠깐만요. 정말 오래간만에 한글 변수 이름 한번 써볼게요. 전기대 내연기관. 정말 오래간만에 한글로 멤버 이름을 한번 결정해봤고요. 카타입이라는 이름의 열거형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벤츠 클래스는 멤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를 하나 만드는데 PROP 탭 눌러서 카 타입은 카 타입 스타일로 할게요. 그냥 카 스타일로 해도 되는데 스타일은 서론과 동시에 뭐로 초기하자? 카 타입 점 내연기관 자동차다. 그 다음에 테슬라 클래스는 PROP 탭 카 타입은 스타일로 주고 동일한 이름의 잠시만요. 탭 누르니까 엔터 카 타입 점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면 여기는 중간중간 단계 지울게요. 그냥 한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Shift Alt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 예를 들면 벤츠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소문자 벤츠는 new 괄호 열고 닫고에서 벤츠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어 놓고
벤치 클래스에 고 메서드로 출력하게 되면 부모의 카 클래스에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출력되고요. 그러고 나서 스타일을 한번 출력해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점 스타일을 출력해 보면 얘는 뭐가 출력된다? 내용 기관이 출력이 되더라. 실행. 그러면 고 메서드 호출해봤고 스타일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본 거고요. 스타일 속성 한번 출력해봤고요. 테슬라 클래스 인스턴스인 소문자 t는 new 테슬라 클래스 테슬라 점 고 메서드 하게 되면 고 메서드 실행되는 거고 멤버 한번 출력 한번 해보고 스타일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실행. 달리다 메서드는 부모에서 만들어 온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기능은 내연기관이라든가 달리다, 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부모의 공통 기능, 자식에는 자기에 맞는 기능들로 어떤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클래스들은 어쨌든 상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클래스에 마찬가지로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카 베이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클래스에도 마찬가지로 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 베이스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멤버는 카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어떠한 멤버를 구현해 놓으면 그거는 벤츠라든가 테슬라 클래스까지 같이 상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카 베이스 클래스에다가 메서드 하나 더 구현해 볼게요. 고 100 메서드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다? 후진하다. 이렇게 놓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보면 카 베이스 클래스를 누가 상속한다? 카 클래스 상속하고 카 클래스를 누가 상속한다? 벤츠하고 테슬라가 상속한다. 그러면 각각의 벤츠 점 찍으면 뭐가 나온다? 여기 보면 백 메서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닷 점 찍었을 때 역시 고 메서드와 백 메서드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실행시켜보면 후진하다는 어디에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클래스가 되겠네요. 어쨌든 부모 클래스에서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 중에는 이렇게 카 베이스처럼 지금은 베이스에다도 백 메서드를 구현을 해놨지만 구현 클래스가 아니라 남들한테 상속을 줄 목적으로만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abstract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붙여서 나는 추상 클래스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멤버는요. abstract 키워드에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해서 멤버를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카 베이스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는 본문 없습니다. 본문 없이 뭐만 메서드 시그니처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예요. 카 베이스란 이름의 추상 클래스에 레프트란 이름의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얘는 본문 없이 메서드 본문 없이 뭐만 메서드 시그니처만 딱 제공을 해주면 돼요. 메서드 본문 없이 메서드 시그니처만 딱 제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의미상으로 딱 보면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레프트 이름의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라. 약간의 요거는 표준의 의미가 있네요. 표준, abstract 키워드를 붙인 거는 표준의 의미가 있고
표준이라는 거는 강제성을 떼어요. 강제성을 떼어요. 그리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인터페이스가 이런 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합니다.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는 다시 뒤에서 한 번 더 구현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베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부모 클래스이면서 이렇게 어떤 멤버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붙이는 클래스는 말 그대로 베이스 클래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남들한테 상속을 시킬 목적으로 만드는 게 추상 클래스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레프트라고 만들어 놨어요. 표준에다가 카 베이스 클래스에다가. 그러면 어디가 빨간색으로 떠요? 카 클래스가 빨간색으로 뜨네요. 왜? 표준의 추상 클래스에 레프트란 이름의 메서드 시그니처를 잘 보면 레프트란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데 왜 너 구현 안 해놓느냐? 이렇게 강제성을 띈다라는 거죠. 표준이면서 강제성을 띈다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추상 클래스다. 그러면 카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이 기능을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임플리먼트 추상 클래스 클릭하면 요만큼을 만들어줘요. 레프트 클래스의 기본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거를 쓰시면 돼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타이핑하고 한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 놓은 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인 카 베이스인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가 붙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멤버, 추상 메서드는 반드시 여기서 구현, 여기서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퍼블릭한 클래스 이름 반환값이 없는 레프트란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본문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프트를 고주투에서 CW 탭탭에서 좌회전하다라고 할게요. 그냥 후진하다, 좌회전하다, 달리다. 그런데 여기는 카 클래스에 있는 것을 여기 보면 재정의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란 단어는 우리가 투스트링 오버라이드에서 나왔는데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는 재정의하다, 다시 정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실제 구현 여기서 실제 코드 구현 재정의 이렇게 써놓을게요. 즉 추상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키워드는 참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만드는 거에는 추상 클래스는 쓰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일부러 만드는 거는 몇 개 쓴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일부러 쓰진 않아요. 근데 인터페이스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많이 만들고 쓰는데 추상 클래스는 왜? 추상 클래스보다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편하니까. 어쨌든 카 클래스에 추상 클래스인 카 베이스 클래스에는 추상 메서드인 레프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카 베이스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들은 무조건 추상 멤버인 레프트를 레프트에 대한 실제 코드를 구현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에러 나는 거예요. 이건 강제성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현할 때는 재정의한다라는 표현으로 오버라이드를 붙여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주석 처리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여기 찍고 컨트롤 점 찍어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기본 모양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저는 좀 전에 직접 코드를 이렇게 구현한 거고요. 구현 안 하면 빨간색 가기 때문에 반드시 구현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레프트 멤버, 레프트란 이름의 이름만 메서드 시그니처만 제공해주고 실제 구현은 카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거고요. 그 카 클래스에 구현된 이 기능은 모든 카 클래스를 상속하는 모든 또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bench.left 실행이 잘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테슬라 클래스에서도 레프트 좌회전하다가 잘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실행 한번 시켜보면
실행이 되고 자회전하다는 어디서부터 넘겨준 멤버예요? 실제 메서드 시그니처는 추상화는 어디서부터? 추상 메서드인 레프트에서부터 추상화된 거죠. 여기서부터 레프트란 이름으로 뭔가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구현체는 어디서? 추상 메서드를 실제 구현은 여기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카 클래스에서 구현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자회전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름은 여기서부터. 약간 추상 클래스는 약간의 어떤 표준이 있고 강제성이 있고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카 베이스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는 무조건 레프트란 이름의 메서드가 있겠지라고 보증을 한다는 거죠. 추상 클래스처럼 다른 자식 클래스에게 어떤 기능을 강제로 물려주고자 한다. 구현하게 해주고자 한다. 이러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 클래스에다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켰는데요. 선언해놓고 따로 이렇게 놓게 되면 세팅을 누가 해줄 수 있냐면 바깥에서 벤츠인데 내연기관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 뭐가 가능하다? 여기서 스타일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벤츠의 스타일을 여기서 외부에서 뭐가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의미상으로. 그러면 이거를 못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자? 얘를 세팅을 프라이빗으로 두고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죠. 그러고 나서 얘를 초기화 시켜주는 거는 누굴 통해서? 여기서 직접 해도 되지만 CTOR 탭 눌러서 뭘 통해서? 생성자에 의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값은 현재 dis.style은 카타입.내연기관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선언할 때 아예 뭐를 줄 수 있냐면 내연기관인지, 즉 조립할 때 내연기관인지 전기인지. 앞으로는 벤츠도 내연기관으로만 사용되진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CTOR 탭 눌러서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로 뭐를? 카 타입을 소문자 카 타입으로 받아서 뭐를 세팅해 줄 수 있다? dis.style을 넘겨줘온 카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카 타입 개체로 초기화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선언할 때 그냥 선언하면 내연기관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 요것만 볼게요.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면 내연기관이 되는 거고요.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두 번째 거 오버로드된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카 타입을 넘겨주면, 예를 들면 카 타입을 여기서 카 타입 개체를 하나 넘겨준다. 카 타입 점 전기로 넘겨준다. 전기 개체로 어떤 값을 넘겨준다. 여기다가. 그러면 뭐가 된다? 전기자동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통해서 스타일을 변경을 외부에서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 변경하는 작업을 구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보면 어차피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에서 내연기관으로 초기할 거면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생성자 포워딩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하지 말고 기본값을 초기할 때 어차피 매개 변수가 있는 거 있으면
나 자신의 매개 변수가 있는 곳으로 포워딩하자. 뭐를? 카타입.점 내용기관으로 기본값을 이렇게 생성자 포워딩을 통해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빼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넘겨준 게 실행됐으니까 이게 실행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없는 걸로 하겠다. 없는 걸로 하게 되면 얘가 실행됐을 때 내용기관으로 초기화시켜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내용기관으로 저장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스타일과 스타일이 공통으로 사용되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공통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카타입을. 그러면 내가 카타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모한테 올린 다음에요. 이거를 제가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Alt 위쪽 화살표로 일단 올릴게요. 즉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어디에서만 관리하자? 부모한테만 관리하자. 부모한테만 관리하자. 그리고 나서 얘는 프라이빗 셋이니까 외부에서 부모를 나타내는 키워드인 베이스 점 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CTOR 탭 눌러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각 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카타입 점 소문자 카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서 this 점 스타일에다가 넘겨줘온 카타입을 어떻게 하자? 세팅해 주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성자 포워딩 하는 것처럼 여기서 세팅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 토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생성자는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this는 나 자신, base는 부모에 있는 생성자한테. 그러면 카타입 점 기본값은 내용기관으로 넘겨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여기서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뭘 통해서 CTOR 코드는 더 길어졌네요. 탭 눌러서 나 자신 아직 구현하지 않은 걸로 잠깐 보면 CTOR 탭 하나 더, 그 다음에 카타입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역시 베이스에 카타입 여기서 카타입을 전송을 해라. 한 줄로 줄이죠. 여기서도 넘겨주면 this한테 나 자신의 카타입 점 전기로 넘겨주고, 갑자기 제가 복잡해졌네요.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잠깐 보면요. 메서드는 밑으로 내리고 속성 하나, 프라이빗한 속성 하나 하고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벤치 클래스의 인스턴스, 기본 인스턴스 만들게 되면 내용기관으로 초기화돼서 내용기관을 토스, 즉 어디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한테 다시 전달하고요. 그걸 다시 어디로? 부모한테 전달을 해요. 베이스 클래스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용기관이 어디에 저장된다? 여기에 저장돼서 전달돼서 부모에서 공통적으로, 즉 스타일 속성은 공통으로 관리한 거예요. 좀 전에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벤치에 있었고, 벤치에도 스타일 속성이 있었고, 테슬라에 또 있었지만 그거를 어디로? 어차피 똑같은 의미다. 그러면 한 곳에서만 관리하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으로 올렸고요. 대신 생성자 포워딩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 형태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본 값들은 내용기관, 전기 이렇게, 여기 내용기관이라 아니라 카타입, 요 변수 값이 넘겨준 게 있으면 그 값을 전송해라. 무조건 내용기관이 아니라 혹시나 호출하는 쪽에서. 그러면 이 내용은 동일해요. 그럼 얘는 내용기관이 되는 거고 얘는 전기자동차가 되는 거죠. 잠깐 실행시켜 보면 일단은 벤츠 개체는 내용기관이 되는 거고 테슬라 개체는 전기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스타일을 넘기고요. 스타일을 공통으로 빼고요. 대신
필드가 됐던 속성이 됐던 프라이빗한 세팅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를 세팅해 주고 싶다. 그럼 뭐에 의해서? 생성자에 의해서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생성자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벤츠 클래스의 기본 인스턴스로 만들었을 때는 내연기관으로 초기화, 테슬라의 기본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는 전기로 초기화, 만약에 벤츠의 인스턴스로 전기를 넘겨줬으면 전기로 초기화 되는 거죠. 지금은 기본 인스턴스로 전송한 거고요. 그랬을 때 디스를 사용해서 나 자신의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베이스를 사용해서 누구? 여기로. 여기 선택하면 디스 선택하면 얘가 가리키고 있죠. 디스 선택하면 나 자신의 얘. 그 다음에 베이스 선택하는 순간에 얘가 호출될 거라는 게 연상이 된다는 거죠. 베이스 선택했을 때 요 부모에 있는 생성자, 부모에 있는 매개 변수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한 CLA 탭 눌러서 퓨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 빨간색 밑줄이 가네요. 컨트롤 점 찍어 볼까요? 아, 다른 의미는 없구나. 그런 다음에 컨스트럭터 생성해라. 요거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러면 제가 타이프하는 것보다 요거를 생성해주면 요만큼 코드를 하나 만들어주네요. 예. 그 다음에 퓨처 클래스는 자동차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고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퓨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면 여기서 퓨처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소문자 퓨처는 new 괄 호열구 닫고에서 퓨처 클래스에 점 찍어서 고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뭐가 나온다? 제일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올 거다? 아,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가 없다. ctor 탭 눌러서 this에다가 카 타입은 일단 기본값은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전기로 놓고요. 그리고 나서 고 메서드 호출해 보면 실행. 일단 맨 마지막에 달리다가 고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그런데 자식 클래스는 얘를 확장해 줄 수 있어요. 부모에 있는 기능을 확장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퍼블릭한 반환값이 없는 고 메서드를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중괄 호 열고 닫고로 일단 놔둘게요. 그러면 부모의 고가 달리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나는 부모에 있는 거를 재정의해주고 싶다. 다시 정의해주고 싶다. 새롭게 정해주고 싶다. 그런데 일단은 확장을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부모의 고가 있지만 나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부모에 있는 베이스 점 찍으면 부모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부모에 있는 고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하나를 난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달리다 플러스 CW 탭 뭐를 나는 날다. 미래에는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줄바꿈하지 않도록 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퓨처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고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면 일단은 베이스 키워드를 통해서 베이스.고 메서드를 통해서 부모에 있는 베이스 찍어볼게요. 그럼 어디로 가요? 부모에 있는 그 다음에 고 찍어볼게요. 아, 여기 선택이 되네요. 베이스.고를 딱 찍으니까 얘가 선택이 되죠. 즉 여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달리다. 미래에는 자동차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기능에 플러스 나는 날다까지 한번 그냥 표현해 본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럼 여기서는 고 메서드 호출할 때 이 고 메서드 호출할 때 이 메서드가 호출되고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기본 갖고 있는 달리다 플러스 날다가 출력이 되겠죠. 이거 두 줄 주석 처리. 이것만 보면 실행. 자, 그러면 부모에 있었던 기능 달리다 플러스
퓨처 클래스에서 새롭게 확장한 기능이 날다 기능이 한꺼번에 고 메서드 호출할 때 달리다, 여기서 달리다, 여기서 날다가 함께 호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창이 하나 뜨긴 하네요. 경고가 하나 떠요.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퓨처.go는 카.go를 상속을 하는데 카.go에 있던 거를 어떻게 한다? 어떠한 표시 없이 그냥 맘대로 표시 없이 맘대로 재정의해서 썼다,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줘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경고가 떠 있다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원칙상 이런 경우는 부모의 고 메서드가 있는데 나는 그 부모에 있는 고 메서드를 어떻게 하겠다? 재정의하겠다, 새롭게 정의하겠다 해서 여기다가 new 키워드를 붙여주면 이 경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도 new 키워드 없어도 실행은 잘 돼요. 그런데 다만 경고를 주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new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제 경고도 없어지고 실행도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의 고 있는데 내가 새롭게 정의해서 쓰겠다, 새롭게 추가해서 쓰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식 멤버 앞에 new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개념은 다음 시간에 배울 부모에다가 버추얼 붙이고 자식에다가 오버라이드 붙이는 모양이 가장 세련된 모양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요. 일단은 new를 안 붙여도 되는데 안 붙이면 컴파일러가 경고를 주더라, 웬만하면 붙여서 써라, 이 의미라는 거죠. 이건 약간 어감이 그런 어감이에요. 부모에서 고, 카 클래스에서 고라는 메서드 만들어놓고 달리다라는 기능만 만들었는데 내 자식, 나를 상속하는 모든 자식들은 이 기능 그대로 써라, 웬만하면, 그 의미고요. 여기서는 new 안 붙였을 때는 부모 말 무시하고 그냥 내가 고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쓰겠다라는 거 하고요. new 붙이는 거는 죄송한데요, 제가 새롭게 정해서 쓸게요, 이 정도. 약간 예의가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퓨처 클래스는 추가적인 기능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퓨처 클래스의 퓨처 클래스를 누군가가 public CLA 탭 눌러서 other 클래스가 뭐를? 퓨처 클래스를 상속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속이 돼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other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퓨처 클래스가 가지는 모든 멤버를 다 상속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퓨처 클래스는 더 이상 다른 클래스한테 상속을 금지해주고 싶다. 흔히 말하는 봉인 클래스 또는 봉인하다 또는 최종 클래스로 남겨놓고 싶다.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쓰지 못하게 최종적으로 사용만 하되 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뭐를? 퓨처 클래스 앞에다가 실드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면 봉인하다의 의미인 실드를 붙이는 순간에 얘가 빨간색이 에러가 난다는 거죠. other에서 퓨처를 상속하려고 하니까 상속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준다는 거죠. 에러를 낸다는 거죠. 이 코드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즉 최종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싶다. 특정한 클래스 만들어놓고 더 이상 상속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실드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다 온 것 같네요. 일단 예제로 하나로는 전체 화면에 안 보이고요. 일단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로텍티드 키워드 하나 써봤네요. 만약에 퍼블릭은 외부에서도 공개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만 프로텍티드 키워드는 스트링 형식으로 레프트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레프트 메시지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좌회전하다를 여기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하다 점을 레프트 메시지란 이름의 프로텍티드한 속성에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여기서 시켜놓고요. 만약에 얘를 퍼블릭으로 두게 되면 누군가가 car base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해놓고 레프트 메시지로 호출하게 되면 자회전하다를 볼 수 있겠죠. car base 클래스 인스턴스인 car base는 new car base car base는 인스턴스 생성이 안 되는구나.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안 돼요. 보내주는 용도로만. 어쨌든 만약에 얘가 추상 클래스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퍼블릭이면 노출이 되는데 얘를 프로텍티드로 해놓게 되면 자식에게만 멤버 노출 해주고 싶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부모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레프트 메시지를 가져다 쓰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rivate set으로 두면 더 좋고요. 일단은 현재 코드 실행시켜보면 달리다 날다 얘만 출력되는 거고 지금 퓨처 클래스만 출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에 프로텍티드 퍼블릭이면 일반적으로 퍼블릭이면 제가 여기서 카 베이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안 돼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역할로만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프로텍티드로 어떤 멤버 만들어 놓으면 자식한테만 노출이 되고 해당 멤버는 퍼블릭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클래스들은 어디에서 외부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액세스 한정자를 프로텍티드로 해놨을 때는 누구에서만 노출이 가능하다. 베이스 점 찍었을 때 레프트 메시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불가능하죠. 빨간색 에러 나죠. 퍼블릭은 전용이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자식 멤버들에게만 노출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프로텍티드 멤버를 사용하게 되면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약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단어만 한번 들어보는 것까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01번부터 순서대로 이 예제들을 다 타이핑 레벨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01번부터 15번까지. 어쨌든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안 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씩은 다 이 예제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긴 한 것 같아요. 실드 클래스도 한번 사용해봤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부모 클래스의 멤버 접근, 상속관계,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봉인 클래스 등등등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현재 소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게 43번 폴더에 인헤리턴스 노트에다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데모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띄어쓰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잠깐 하나 만들고 이름이 뭐예요? 인헤리턴스 다이어그램 인헤리턴스 다이어그램 점 클래스 다이어그램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건 데모. 그러고 나서 inheritance note.cs 파일을 드래그해서 한번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 타입 열거형하고 클래스 파일, 이거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 파일 빼놓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네요. 카 베이스 클래스 하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 베이스 클래스가 제일 위에 최상단, 그 다음에 카 클래스 메뉴 광고요. 그냥 수작업을 하죠. 밑으로 내리고 잠시만요. 다시 올리고 얘네들 조금만 더 올리고 멤버 보고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면 inheritance note.cs 파일에서 카 베이스가 추상 클래스로 구현해 줬고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인터페이스 배우게 되면 여기 부분이 최상위가 주로 인터페이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C#S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지원이 돼요. 부모가 클래스로는 딱 하나만 상속이 됩니다.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다중 상속이 되게 하려면 인터페이스를 통한 다중 상속은 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있네요. 인터페이스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만 따로 강의를 뽑아냈습니다. 즉 부모에 있는 것을 자식에서 우리가 new 메서드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구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메서드를 new 메서드로 새롭게 구현해봤어요. 그 메서드를 여기 보면 마우스 올려보면 public new 키워드를 한번 써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부모에도 없고 부모에도 표시가 없고 자식에도 표시가 없고 부모에 표시가 없으면 자식에서 new, 부모에서 virtual, 자식에서 override 쓰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상속관계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고 그리고 다중상속은 인터페이스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카 클래스 그리고 카 클래스 얘는 추상 클래스로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카 클래스는 부모 역할하는 거고요. 공통 멤버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거를 상속하는 각각의 구현 클래스들을 여기서 벤츠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그 다음에 퓨처 클래스 퓨처 클래스는 셀드 클래스로 더 이상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형태대로 한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콜론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해 봤고요. 제가 분명히 맛보기 요약 강좌라고 말씀드리고 강의가 시작했는데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속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도 너무 좀 어렵게 설명됐다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느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전체를 미리 한번 01번부터 15번까지 내용을 현재 inheritance.note.cs 파일에서 연습을 제가 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거에 대한 각각의 단계는 어디에서 여기서 각각의 순서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장하고요. 현재까지 소스,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클래스 파일까지 만든 것까지는 제가 제 GitHub 계정에다가 커밋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맛보기 설명이라고 할게요. 분명히 요약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요약이에요. 여기까지 커밋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github.com/visualacademy/.net에 몇 번 폴더? 43번 폴더로 들어오시면 돼요. 경로는 github.com의 visualacademy .net에 43번 폴더에 와보시면 요거 파일 들어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설명은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즉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 상속으로 클래스 확장하기 인헤리턴스 기능 구현해봤고요. 오늘은 조금 길게 설명이 됐는데요. 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빠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 번씩 다 맛보기로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서 강의했었던 내용들이 이미 베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쭉 설명했기 때문에 놓친 부분 뭐 생성자 포워딩이라든가 등등등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기억 안 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한번 건너가서 한번 더 복습하고 오신 다음에 현재 강의를 한번 정도 더 들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짧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시간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오래간만에 그 단어 한번 써볼까요? 그 문장 한번 써볼까요?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 얼마나? 여러분들 알 때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고 계신 분들 없겠죠? 현재 강좌는 눈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볼 때는 반드시 타이핑 레벨로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자, 오늘의 조언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